각기둥과 각불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단어는 각기둥과 각불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분수의 나눗셈과 같이 분자 분모를 뒤집어서 곱한다든지 그런 연산이 아예 없어요. 그냥 개념 정리라 엄밀히 말하면 수학이라고 하기 힘든 국어 같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은 명사죠. 이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숟가락을 젓가락이라고 우겨도 숟가락이 젓가락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용어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면 보통 30개에서 50개 정도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죠. 열심히 배우면 단원평가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열심히 외우려면 100번 쓰고 100번 읽으면 암기가 되겠죠. 암기가 됐다고 치고 초급 문제를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급 문제를 풀면 다 못 풀 거라고 봅니다. 이 글자들을 있는 그대로 암기한 학생들은 다 못 풀 거예요. 아예 풀지 못하거나 풀어도 틀리거나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신기하죠? 난 열심히 다 외웠는데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 더구나 연산도 없는 그냥 국어 같은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푼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고 이 글자들을 100번씩 써가면서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이걸 열심히 적으면서 외울까봐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기둥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러 갑시다. 각기둥 해놓고 한자와 한글로 써놨어요. 각은 한자라는 거고 기둥은 한글이라는 거죠. 우리말이지만 대단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 말과 우리말을 합쳐서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요. 수학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집시다. 각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불각이라고 읽습니다. 각은 5학년 때 안 나왔으니까 4학년이나 3학년 때 배웠죠.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써놨어요. 각은 한 점에서 끈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난감하죠. 직선도 아니고 반직선. 설명을 위해서 분홍색으로 칠해진 사각형을 한번 봅시다. 사각형을 보는데 밑에 있는 직선만 봅니다. 밑에 있는 직선 중에 이 분홍색 원이 가리키는 요만큼만의 직선을 봅시다. 요만큼만의 직선. 직선은 똑바르게 그어진 선입니다. 직진해라. 아니면 직사각형. 똑바로 그은 선이에요. 그런데 앞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끝이 없이 똑바르게 이어진 선. 그런데 이 선을 연장을 하다 왼쪽으로 가보니까 막혔어요. 다른 선으로 막혔어요. 더 못 가고 있어요. 한쪽이 막혔다. 반쪽짜리 직선이라서 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또 막혔어요. 점과 점 사이에 막혀있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나죠? 선분입니다. 선분. 선분 기억 니은. 선분 디귿 리을. 기억이 나나요? 이 사각형에서 볼 때는 얘는 선분입니다. 하지만 요만큼만 봅시다. 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점이 있고 이만큼은 반직선이죠. 이것도 반직선. 점에서 멈췄으니까 반직선 두 개가 점에 만났을 때를 각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각이에요. 그러면 이 점에서도 요게 각이고 이 점에서도 이게 각이고 이 점에서도 이게 각이다. 각이 몇 개? 4개. 그래서 사각형입니다.
각이 몇 개? 3개. 그래서 삼각형이고 각이 5개라 오각형인 거예요. 각은 이해가 됐죠? 그러면 기둥. 기둥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 거니까 거실이나 방에 가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사각형의 벽이 있을 겁니다. 벽이 튀어나와서 책상 놓기도 애매하고 가구 놓기도 애매하고 확 부셔버리고 싶은데 부시면 안 돼요. 벌금 물어요. 그리고 잘못 부시면 아파트 무너져요. 우리 집에서 볼 때는 약간 튀어나온 벽인데 그것은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그 아파트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기둥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기둥은 뭐다? 각이 진 기둥이란 거예요. 아니면 각이 있는 기둥. 그러면 끝인데 뭐라고 주저리 써놨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봅시다.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일단 입체 도형에서 막힐 것 같아서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 더 써놨죠. 입체 도형을 알려면 평면 도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을 먼저 보면 길이와 폭만 가진 도형이고 두께가 없다. 밑에 사각형을 보죠. 색종이를 생각하면 되겠죠. 길이와 폭. 원래 가로 세로로 하고 싶었는데 가로 세로 하려니까 삼각형이나 오각형은 가로 세로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길이와 폭이 있는 도형이 평면 도형이다. 두께는 없다. 두께는 뭐냐? 높이예요. 높이. 젠가 해봤나요? 탑 쌓듯이 아니면 용수철처럼 사각형이 툭 튀어올랐을 때 만큼 늘리면 높이가 생기죠. 이런 것을 입체 도형이라고 한다. 높이가 있는 도형이 입체 도형입니다. 그러면 입체 도형은 설명이 되겠죠. 입체 도형인데 무슨 모양? 기둥 모양. 다각형으로 이어지는 기둥 모양. 다각형, 각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 그리고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 무슨 말이죠? 그대로 올린 거예요. 윗면과 밑면이 똑같아야 되고 평행해야 되는 거예요. 삐딱하거나 작거나 크거나 아니면 다른 모양인 삼각형이면 각기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뭐다? 각기둥의 성질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똑같은 모양을 쭉 늘렸다. 직각으로 쭉 늘렸고 그래서 윗모양과 밑모양이 똑같고 평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도형이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도형을 한번 봅시다. 피사의 사탑처럼 삐뚤게 그렸어요. 삐뚤게 쓰러질 듯이 비스듬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모양은 똑같다. 비스듬하게 올렸으니까 평행하죠. 모양도 똑같고 합동이고 다각형이다. 기둥 모양이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각기둥일까요? 아닐까요? 얘도 각기둥입니다. 비스듬하죠? 빗각기둥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각기둥에 해당된다. 성질에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스듬할 뿐이에요. 지그재그는 조금 애매하겠죠. 기둥 모양이라고 보기는 힘드니까. 쭉 올라가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올라간 것도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빗각기둥. 하지만 우리는 수직기둥만 각기둥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기둥이다. 시험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수직기둥이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 이름은 밑면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정합니다.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 육각형이면 육각기둥, 팔각형이면 팔각기둥,
백각기둥까지 있을까요? 백각기둥, 청각기둥, 일억기둥, 일족기둥.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런데 백각기둥 그려볼까요? 백각기둥. 도형이 백각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주 작게 100개를 선을 그려야 돼요. 백각기둥 그릴 수 있을까요? 아마 못 그릴 겁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그릴 수가 있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질까요? 원에 가까워지겠죠. 원에 가까워지니까 마지막은 원기둥이 될 겁니다. 원의 기둥, 원기둥. 그러나 원기둥은 각기둥이 아니에요. 원은 각이 없잖아요. 다각형이 아니에요. 원을 다각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각기둥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육면체 했듯이 아래 위의 면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윗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둘 다 밑면이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면은 옆면, 그리고 만나는 점을 꼭지점, 점과 점을 만나는 점을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직육면체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온 김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우리는 배웠어요. 사각기둥하고 직육면체하고 같죠. 뭐가 다르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기둥은 모양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모습이 기둥 모양인 거예요. 면체는 면의 개수를 보고 명칭을 하는 겁니다. 6개의 면이라 육면체인데 직사각형으로 된 건 직육면체, 정사각형으로 된 건 정육면체, 육면체이니까 사각기둥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직육면체는 사각기둥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각기둥을 직육면체라 부를 수는 없어요.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럼 삼각기둥은 면이 몇 개? 5개죠. 그러면 얘는 오면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오각기둥은 면이 7개죠. 옆면이 5개, 아래 위로 2개. 그래서 칠면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면을 기준으로 하면 오면체, 육면체, 칠면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가죠. 두 번째 각불, 각이 진 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으로 둘러싼 면이 모두 삼각형인 입체도형.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입체도형입니다. 입체도형이고 윗면에 놓인 면이 다각형이에요. 다각형. 원은 안 된다는 거고 옆면이 모두 삼각형.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즉 각기둥과 달리 한 점에서 만나는 입체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이 밑면의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정합니다. 삼각형이면 삼각뿔, 사각형이면 사각뿔, 오각형이면 오각뿔. 마찬가지로 무한대로 가겠죠. 결국은 원뿔이 될 겁니다. 마지막은 원뿔인데 마찬가지로 원뿔도 각뿔이 아니다. 왜? 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은 다각형이 아니에요. 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뿔도 각뿔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그리고 밑면은 밑에만 있을 거고 옆면이라고 부를 거고 모서리라 부를 거고 꼭지점이라 부를 거고 한 점에서 모이는 맨 위의 점을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하게 불러요. 꼭지점이긴 한데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칭한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면체로 기준한다면 사면체입니다. 사면체가 되는 것은 삼각뿔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각뿔은 오면체, 오각뿔은 육면체. 그래서 육면체는 사각기둥이다. 이 말은 틀리겠죠.
오각불도 육면체이니까 육면체랑 사각기둥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정리 시간입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로 그려놓으면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두 가지를 기준에 따라서 비교할 수가 있다. 이게 표의 장점입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비교해서 표를 그렸고 한번 봅시다. 밑면의 개수. 각기둥은 2개예요.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밑면은 2개다. 그런데 합동이어야만 합니다.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행해야 되죠. 빗돌아도 안 된다. 기억해 주시고 각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옆면의 모양은 각기둥은 직사각형이고 각불은 삼각형이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뭘 결정한다? 종류를 결정한다. 직사각형일 때는 기둥이고 삼각형일 때는 뿔인 거예요. 옆면의 모양을 가지고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생기는 거죠.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 사각형이니까 사각뿔. 그래서 밑면의 모양은 이름을 정하고 옆면의 모양은 종류를 정한다.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옆면의 개수는 총면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는 꼭지점의 개수는 셀로면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셀로면 되죠. 셀로면 되는데 백각기둥 셀로 볼래요? 백각기둥을 그리기도 힘든데 백각기둥을 셀로야 됩니다. 그리고 셀룬다. 못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옆면의 개수. 옆면이 만들어지려면 그대로 올린 거잖아요. 밑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밑면의 변의 개수랑 옆면의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 선 따라 올렸기 때문에 1개, 이 선 따라 올렸으니까 1개, 이 선 따라 올렸으니까 1개, 이 선 따라 올렸으니까 1개. 즉 밑변의 변의 숫자만큼 옆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각기둥이나 각불이랑 똑같다. 똑같죠. 각기둥은 그대로 올린 거고 사각뿔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옆면의 수는 똑같아요. 총면의 개수는 옆면의 숫자가 밑변의 변의 수의 숫자죠. 그러면 남은 건 뭐죠? 밑면밖에 없죠. 밑면, 윗면 하면 편할 텐데 밑면밖에 없습니다. 기둥은 2개죠. 아래 위로 2개. 더 2개를 더 더해야 돼요. 그리고 각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백각기둥의 면의 수는 102개. 백각불의 면의 수는 10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이다. 그리고 각불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이 값만 외우면 문제 못 푸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 왜 곱하기 3을 해야 되냐? 모서리는 뭐다? 옆에 선분이죠. 선분. 밑면이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가나요? 밑면이 각기둥은 2개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해야 밑면 2개의 모서리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를 하나를 더한 게 뭐죠? 옆면이 있는 거죠. 옆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곱하기 3을 한 게 아니에요. 밑면이 2개라 2번을 곱하고 옆면이 하나 존재 더 하니까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물론
백각 기둥의 모서리의 개수 하면 100 곱하기 3, 300개 하면 끝인데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왜 곱하기 3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단순히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3 이렇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불은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입니다. 왜? 밑면과 옆면밖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밑면과 옆면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2를 한다.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꼭지점은 밑면에만 존재를 하죠. 밑면이 2개니까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밑에 4개, 위에 4개, 8개. 사각뿔은 밑면과 뿔의 꼭지점 하나만 존재하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글자대로 외우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정궤도. 직육면체 정궤도를 배웠죠. 정궤도는 배웠습니다. 입체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친 그림이 정궤도입니다. 가위로 이렇게 축축축 잘랐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각기둥의 삼각기둥을 봅시다. 가장 상상할 수 있기 좋은 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 위로 자르고 옆으로 펼치고 이 그림이 될 거고 삼각형이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여도 접으면 삼각기둥이 된다는 거고 밑에 있는 삼각을 바닥으로 보면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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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 칸 떨어진 것도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뒤집은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칸 넘은 것도 되고 뒤집으면 똑같다. 요 정도 정궤도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잘랐죠. 그런데 됩니다. 얘를 세우고 얘를 세우고 얘를 세우고 내려면 삼각기둥이 돼요. 이런 모양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접어보는 거를 해봐야 되죠. 그냥 접어보면 되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그림들을 몇 번 보면 아, 되겠네. 이런 걸 이해해주면 됩니다. 꼭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유형이 된다 정도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기둥은 직육면체 때 했습니다. 사각기둥은 좀 어떻게 움직여서 되는지 이해해 주길 바래요. 왜냐? 이게 나중에 중학교 가면 뭐에 나온다? IQ 테스트에 나온다. 그리고 S사, H사, 입사 문제에도 나온다. 그래서 사각기둥은 좀 주의를 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직육면체 때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오각기둥. 오각기둥 마찬가지죠. 이렇게 펼치면 되는 도끼 모양으로 될 텐데 뭐다? 한 칸씩 옮겨가도 똑같다. 이 모양에서 한 칸 넘어간 모양, 두 칸 모양, 세 칸 모양, 마지막까지. 이런 모양 다 된다. 한 칸 건너뛰어도 다 됩니다. 두 칸 건너뛰어도 다 됩니다. 세 칸 건너뛰어도 되고 양 끝에 와도 된다. 그리고 이런 모양도 되더라고요. 거북이 모양. 뭐죠? 쭉 다 펼쳤죠? 다 세우고 덮으면 오각기둥이 되겠죠? 이런 모양도 된다. 이런 모양도 되더라고요. 사람 같죠? 사람.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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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고 덮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가능하다.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삼각뿔. 삼각뿔은 가장 쉬운 게 이거죠. 바닥이고 펼치면 점에서 쩍쩍 귤 까듯이 까면 이렇게 될 거고 올려봅시다. 이렇게 이 모양이 되죠. 그리고 얘를 열로
요 모양 되죠. 이런 거 다 된다. 사각뿔은 똑같이 귤 까듯이 콱콱콱 빼면 이렇게 되겠죠.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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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모양들 가능하다. 그래서 각기동보다는 각뿔에 대한 전개도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그림들을 한번 봐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는 각기동과 각뿔에 대한 개념과 전개도밖에 없어요. 연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풀이 방법 영상은 없고 바로 초급, 중급 문제가 있습니다. 초급, 중급 문제를 푸는데 막히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제대로 이해를 한 게 아닙니다. 막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랍니다.